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공황장애나 불안, 강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는 감정 화해 기법이라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책 기획서랑 또 원고 초안 일부를 검토해봤습니다. 이게 감정을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본다는 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감정에 어떻게 현실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 시스템 자체를 파악하고 심지어 분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왜 고통받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뇌과학적 원리랑 또 불교 수행 같은 동양의 지혜를 좀 통합하려는 시도가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정보 과부하 없이 좀 감정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보통 공황이나 불안 같은 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는 것 같아도 음.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감정 신호들이 계속 쌓여왔다는 거죠. 아, 누적된 결과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정상이거나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생존을 담당하는 뇌, 예를 들면 편도체 같은 부분이 위험 신호를 너무 과하게 보내는 뭐랄까 일종의 오류 메시지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오류 메시지요? 아, 그럼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감정 구조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핵심은 감정이 4단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극이 딱 오면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이제 의식이나 혹은 세포 수준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몸이나 행동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자극, 의미 부여, 저장, 반응. 아하. 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많은 방법들은 주로 의미 부여 단계나 반응 단계에 개입하잖아요.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조절하거나. 네네, 그렇죠. 근데 이 기법은 그 저장된 에너지 흔적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 저장된 감정 에너지요. 그것 때문에 현실이 좀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겠군요. 자료에선 이걸 가짜 현실이라고 표현하던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나한테는 막 숨막히고 끔찍하게 위험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게 바로 감정 구조가 만든 일종의 가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감정화 회기법은 그 구조를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기법 창원자가 무려 24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심지어 수행하다가 겪는다는 그 주화인마 같은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경험하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와, 24년이요. 정말 이론만이 아니겠네요. 그럼 원리가 뭔가요? 감정을 없애거나 생각을 바꾸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달라요.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감정 구조 자체를 거의 수학 공식처럼 분석해서 그 연결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데 가깝습니다.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해체하는 거죠. 구조를 해체한다. 네, 우리 뇌회로가 경험을 통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뇌 가소성 원리랑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냥 가만히 관찰하는 불교의 사념처 수행 같은 원리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감정 반응 회로 자체를 재설계하고 결국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3단계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첫 단계는 감정 추적이에요. 감정 일지 같은 걸 쓰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죠. 아, 내 감정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이미지 와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감정이라는 게 종종 아주 강력한 이미지나 기억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 장소나 상황 같은 거 떠올리면 확 불안해지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고정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좀 바꾸거나 흐릿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에 연결된 감정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뭐랄까, 이미지의 전하를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아하, 이미지의 전하를 뺀다.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반응 정지랑 플라즈마 명상,
플라즈마 명상은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요? 네, 그렇죠. 우선 반응 정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 있잖아요. 뭐 가슴이 막 뛴다거나 숨이 가빠진다거나. 나의 신체 반응들. 네, 그런 신체 감각을 딱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스탑하고 멈추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플라즈마 명상은 이 기법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 감정이 몸에 남기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 진동 같은 걸 느끼고 그걸 정화하거나 흘려보내는 그런 명상법이라고 설명해요. 에너지 진동이요? 와,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그쵸. 약간 감정의 뿌리 에너지까지 다루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로 효과를 본 사람들 이야기도 있나요? 네, 자료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하철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업을 포기할 뻔했던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문 잠그는 걸 수십 번씩 확인해야 했던 그런 강박 증상을 가진 30대 여성분 같은 경우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기법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결국 이걸 꾸준히 실천해서 일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짧게 명상을 한다거나 감정일지를 꾸준히 쓴다거나 해서 뭐랄까? 감정 면역력을 치우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감정 면역력이요? 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문제처럼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감정 구조 분석을 적용하는 법, 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3단계 감정 정지 기법 같은 구체적인 팁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감정 와해 기법에 대해 쭉 살펴보니까 감정을 무조건 없애야 할 적이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접근법이죠. 특히 그 감정의 에너지 차원까지 다루려면 플라즈마 명상 같은 시도는 상당히 독특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감정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감정을 해체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정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 내가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라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